나는 지금까지 수천 명의 노인을 진료했습니다. 그중 가장 건강하게 오래 사는 분들이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꼭 이 네 군데를 매일 씻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건 청결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이보게, 지난번에 얘기했었잖아. 요즘 몸이 무겁고 숨도 찬다고 했지? 예, 선생님. 씻기도 귀찮고, 그게 뭐 대수인가 싶었어요. 그게 대수지. 당신 몸은 물 한 컵보다도 쉽게 썩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씻지 않으면 병이 먼저 알아챕니다. 몸이 썩는다고요? 그래. 특히 나이 들수록 피부에 있는 세균은 더 강해져.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세균이 혈관을 타고 퍼지면 그냥 폐렴이 아니라 폐혈증으로 가버려. 무서운 말씀이시네요. 무서워해야지. 내가 올해로 83이야. 지금도 진료실에 앉아서 당신 같은 사람들 하루에도 수십 명씩 만난다네. 그중 절반은 씻지 않아서 병을 얻은 사람들이야. 얼마 전에는 79세 할아버지가 찾아왔었지. 고혈압도 없고 당뇨도 없어. 근데 갑자기 쓰러졌어. 원인은 뭔 줄 아나? 심장? 발. 발을 안 씻어서 생긴 무좀균이 피부를 뚫고 들어가 폐혈증을 일으켰지. 결국 병원에서 2달을 버티다가 세상을 떴어. 선생님, 그럼 어디를 씻어야? 자, 지금부터 잘 들어. 이 네 군데만 기억하고 매일 씻어. 그럼 적어도 세균 때문에 죽는 일은 안 생긴다. 누구든 오래 살고 싶으면 반드시 씻어야 할 신체 부위 네 곳이야. 이 네 곳 그냥 씻는 게 아닙니다. 잘못 씻으면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멈추면 절대 안 됩니다. 영상 끝까지 꼭 보셔야 합니다. 당신이 지금 가장 소홀히 여기는 곳. 하지만 여기서 시작된 세균 하나가 심장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저 요즘 다리에 힘이 없고 무릎 아래가 자꾸 간지러워요. 건조해서 그런가 싶었는데 괜히 발톱 옆도 따끔거리고요. 그거 그냥 넘기면 안 돼. 발에서 시작된 병이 결국 전신으로 퍼지는 경우 내가 수없이 봤어. 특히 60대 이후부턴 발이 건강을 무너뜨리는 시작점이야. 에이, 설마요. 발 좀 안 씻는다고 병까지 생기겠어요? 발을 안 씻는 게 아니야. 제대로 안 씻는 게 문제지.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피부 면역이 떨어지는데 그 구멍을 세균이 놓치지 않는다는 거야. 내가 몇 해 전에 본 76세 남자 환자가 있었지. 매일 산책도 하고 팝도 잘 챙겨 먹던 분이야.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열이 오르고 다리가 시큰거린다는 말과 함께 병원에 왔어. 우리는 처음엔 단순한 관절염인 줄 알았어. 근데 혈액 검사 결과가 심상치 않았지. 결국 그분은 발가락 사이에서 시작된 세균 감염이 원인이었고 그게 피를 타고 전신으로 퍼지면서 폐혈증이 된 거야. 정말 그런 경우도 있군요. 있지. 특히 무좀 있지? 그게 단순히 간지러운 병이 아니야. 무좀균은 피부를 뚫고 들어가서 지방층, 혈관, 림프절까지 파고들 수 있어. 그게 나이 든 사람한테 들어가면 심장까지 침범할 수도 있다는 거 아나? 우리가 나이가 들면 가장 먼저 혈액순환이 약해지는 곳이 발이야. 심장으로부터 가장 멀기 때문이지. 근데 문제는 혈액이 약하다는 건 면역세포도 못 도착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발은 세균이 활동하기 딱 좋은 환경이지. 특히 다음 조건이면 더 위험해. 발톱이 두껍고 자르기 어렵다. 양말을 오래 신는다. 샤워는 해도 발가락 사이는 잘 안 닦는다. 발바닥 각질이 많다. 이 네 가지 중 두 가지만 해당되면 이미 감염 위험은 일반인보다 4배 이상이야. 그럼 선생님, 발은 어떻게 씻어야 해요? 다들 샤워할 때 비누칠만 하고 끝내지? 발은 닦는 게 아니라 문질러야 해. 특히 이렇게 해봐. 발바닥 전체를 손가락 관절 마디로 문지르기. 발가락 사이사이에 따로 비누 넣고 문지르기. 뒤꿈치는 거친 타월로. 한 번 더 문질러서 각질 제거하기. 샤워 후 바로 마른 수건으로 물기 완벽 제거하기. 드라이기로 발가락 사이까지 말리기 특히 무좀 환자에게 중요. 드라이기로 말려요? 처음 듣네요. 젊을 땐 괜찮지만 노인은 땀샘 기능이 떨어져서 수분이 남아있으면 곰팡이균이 바로 증식하지. 그래서 드라이기로 10초 말리는 게 10년을 더 사는 지름길일 수도 있어. 당신이 오늘 씻지 않은 발 하나, 그게 내일 병원 입원 이유가 됩니다.
이대로 스크롤을 내리거나 영상을 끄지 마세요. 다음 부위가 더 중요합니다. 발은 세균이 가장 좋아하는 온도와 습도 조건을 갖춘 곳이다. 피부가 얇고 혈류가 약해 세균 감염이 빠르게 퍼질 수 있다. 씻는 게 아니라 문지르고 말리는 것까지가 살리는 루틴이다. 발보다 더 감춰진 곳, 하지만 세균이 더 빠르게 번지는 곳이 있어. 바로 사타구니야. 다음 편은 듣기 좀 민망할 수 있지만 제일 많은 병이 숨어 있는 부위라 꼭 알아둬야 해. 그런 데까지 신경을 써야 하나요? 그런 데부터 신경을 써야 병원 침대에 먼저 눕는 일이 없어. 지금부터 사타구니 편 세균 번식이 온상으로 이어집니다. 놓치지 마세요. 영상 끝까지 보지 않으면 놓치는 건강 반드시 있습니다. 여기서 좋아요와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꼭 눌러주시고 계속해서 영상 이어가겠습니다. 고경덕이 여러분의 건강을 끝까지 함께 지키겠습니다. 씻기 민망해서 방치하셨다고요? 그 부위에서 곰팡이균이 피를 타고 심장까지 가는 건 3일이면 충분합니다. 선생님, 그 발은 제가 좀 신경 써볼게요. 근데 사타구니 같은 곳까지 꼭 씻어야 하나요? 부끄럽기도 하고 특별히 냄새 나는 것도 아니라서요. 그래서 병원에 오는 거야. 다들 그 말을 똑같이 해. 냄새 안 나요. 문제 없어요. 그냥 땀이 많아요. 근데 막상 진료해보면 곰팡이균, 칸디다균, 세균성 습진이 가득해. 헉, 그렇게까지요? 사타구니는 세균의 이상향이야. 어둡지, 따뜻하지, 습하지. 게다가 살이 겹쳐서 환기도 안 돼. 그 안쪽엔 우리가 보지 못한 병의 씨앗이 숨어 있어. 내가 잊을 수 없는 환자가 있어. 82세 여성인데 늘 깔끔하셨던 분이지. 근데 여름에 갑자기 발열과 통증으로 응급실에 실려왔어. 엉덩이 근처와 사타구니에 피부 괴사가 시작된 상태였지. 원인은 간단했어. 그냥 안 씻은 것. 더 정확히 말하면 사타구니 안쪽 주름 사이에 곰팡이균이 증식해서 피부 조직을 녹이기 시작한 거야. 그걸 보고 우리는 괴사성 근막염이라 불러. 빠르면 48시간 안에 전신으로 퍼지기도 하지. 그런 병이 거기서 생겨요? 응. 그리고 그 병은 몸속 지방층을 타고 들어가고 간, 심장, 폐까지 연결된 조직을 무너뜨려. 그땐 치료보다 절단이라는 말이 먼저 나와. 그 환자도 허벅지 피부를 일부 절제했어. 문제는 씻는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야. 민망하고 귀찮고 괜히 나는 괜찮겠지 싶은 생각이 문제지. 특히 여성분들. 나이 들면 골반 근육이 약해지니까 소변이 조금씩 새거나 땀이 차는 부분이 많아져. 이걸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 진짜 위험한 건 습기야. 세균과 곰팡이는 촉촉함을 먹고 자란다네. 선생님, 그럼 어떻게 씻어야? 너무 세게 하면 상처 날까봐 겁나고. 그래서 노년기에 맞는 저자극 루틴이 필요해. 이렇게 해봐. 샤워기 물 온도는 체온보다 조금 낮게, 비누보단 약산성 워시 사용. 약국에서 파는 여성 청결제나 pH 5에서 6 사이의 제품 추천. 사타구니 안쪽 주름은 손가락 1000마디로 눌러 닦기. 수건이나 타월 사용은 삼가. 물로 헹굴 때 손으로 부드럽게 문질러서 충분히 헹굴 것. 샤워 후엔 마른 수건으로 살 사이를 톡톡 눌러 닦기. 비비지 말고 두드려서 습기 제거. 습한 날은 드라이기 약풍으로 5초 정도 말리기.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그렇게까지 해야지. 몸이 나를 지켜줄 만큼 튼튼했으면 지금 여기 진료실에 앉아있지 않을 거 아냐? 당신이 민망해서 외면한 그 부위, 병원 침대에 눕는 가장 빠른 이유가 됩니다. 이제 내일 씻지라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바로 다음 부위가 더 치명적입니다. 남자분들은 고환 밑쪽과 허벅지 사이, 그 접히는 부위를 특히 신경 써야 해. 땀이 고이면 냄새가 나는 건 둘째치고 곰팡이균이 피부를 벗기기 시작해. 그래서 요즘은 남성 전용 클렌저도 나와. 그거 쓰면 확실히 덜 가렵고 시원하더라고요. 여성분들은 외음부 가까이는 절대 비누 쓰면 안 돼. 그 부위는 점막이라서 약산성 밸런스를 유지해야 하는데 알칼리성 비누 쓰면 세균이 더 번식해. 간지럽다고 긁으면 상처나고 그 틈으로 균이 들어가는 거지. 기억해야 할 세 가지 핵심은 사타구니는 습기와 체열이 모이는 세균의 온상이다. 곰팡이균은 피부 조직을 녹이고 전신 감염까지 이어질 수 있다.
씻는 것보다 중요한 건 건조와 밸런스 유지다. 다음은 겨드랑이야. 많은 사람들이 이 부위를 향기로만 생각하는데 노년기엔 이 부위에서 면역력 저하가 시작된다네. 림프절, 땀샘, 피부 조직. 이 세 가지가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겨드랑이야. 겨드랑이는 자주 씻어서 괜찮은 줄 알았는데요. 그게 문제지. 대충 씻어서 오히려 상처만 남기면 세균은 그 틈을 노려. 잘못 씻으면 더 위험한 부위가 바로 겨드랑이야. 이어지는 영상도 꼭 끝까지 보세요.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냄새가 문제라고요? 그건 겉이야기입니다. 당신의 면역력은 지금 이 부위에서 무너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선생님, 저는 그래도 샤워는 자주 해요. 특히 겨드랑이는 신경 써서 잘 닦거든요. 냄새도 좀 덜 나게 데오드란트도 뿌리고요. 그래. 열심히 닦고 뿌리는 거 좋은데 그렇게 해서 더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아. 예? 열심히 닦는 게 문제가 된다고요? 응. 지나치게 닦는 것과 잘못 닦는 것이 노인들에게 가장 흔한 겨드랑이 질환 원인이야. 겨드랑이는 피부만 있는 게 아니거든. 그 밑엔 중요한 면역의 중추, 림프절이 숨어 있어. 림프절이요? 그래. 림프절은 외부 침입자를 막아주는 방어선이야. 그게 겨드랑이에 모여 있다는 건 곧 이 부위를 지나치게 자극하면 우리 몸 방어 시스템이 망가질 수 있다는 뜻이야. 한 번은 69세 할아버지가 병원에 왔어. 왼쪽 겨드랑이가 붓고 통증이 있다고. 처음엔 단순한 땀띠인 줄 알았는데 검사해보니 림프절염이더라고. 이유가 뭐였을까? 하루에 2번씩 강한 향의 비누로 겨드랑이를 팍팍 문지르고 운동 후엔 알코올 스프레이까지 뿌렸대. 자극이 반복되다 보니 림프절이 과민 반응을 일으킨 거야. 청결하려고 그런 건데 오히려 해가 됐군요. 맞아. 노인들 피부는 젊을 때와 달라. 얇고 민감하고 무엇보다 자기 방어력이 떨어져 있어. 그런데 거기에 강한 비누, 알코올, 마찰이 가해지면 림프절은 스트레스를 받고 기능을 잃게 되는 거지. 겨드랑이는 단순한 땀샘이 있는 곳이 아니야. 다음 세 가지가 함께 존재해. 림프절 면역 방어의 중심. 아포크린 땀샘 노폐물 배출 통로. 얇은 피부층 자극에 취약한 방어벽. 이 세 가지가 모여 있기 때문에 겨드랑이는 지나친 관리도 문제고 방치도 문제야. 균형이 중요하지. 그러면 데오드란트 같은 건 쓰면 안 되나요? 쓰되 조건이 있어. 하루 1회 이하. 샤워 후 땀이 완전히 마른 뒤 사용. 알루미늄 프리 제품 선택. 주 1회는 겨드랑이 휴식일 설정. 이걸 지키지 않으면 냄새는 줄어도 림프의 기능은 멈출 수 있어. 그럼 어떻게 씻는 게 제일 좋을까요? 간단해. 하지만 정확히 해야 해. 겨드랑이 씻는 시니어 루틴. 미온수로 1분간 손으로 물만 닿게 적신다. 저자극 약산성 바디워시를 거품 내서 바른다. 손끝으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닦는다. 30초 이내. 충분히 헹구고 수건으로 톡톡 두드리며 물기 제거. 습하거나 땀이 많은 날엔 드라이기로 약풍 말리기. 그리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어. 손톱 끝으로 긁기. 떼수건으로 박박 문지르기. 소금이나 식초로 직접 문지르기. 알코올솜 자주 사용하기. 오히려 씻을수록 상처가 나는 경우도 있겠네요. 맞아. 실제로 겨드랑이 아토피, 자가면역, 피부염 환자 중 절반 이상이 지나친 청결 때문이야. 겨드랑이는 몸의 경고등입니다. 이 부위가 붓거나 간지럽다면 당신의 면역이 이미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절대 다음 부위는 놓치지 마세요. 거긴 냄새도 감각도 느껴지지 않아. 더 위험합니다. 겨드랑이는 림프절과 면역세포가 밀집된 민감 부위이다. 과한 자극은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감염 위험을 높인다. 깨끗이 보다 부드럽게, 향보다 균형이 중요하다. 이제 마지막 남은 부위가 있어. 많은 사람들이 그냥 물로 쓱 닦고 마는 곳이지. 하지만 그 안에는 곰팡이, 기름기, 피부 찌꺼기가 숨어 있어. 그 부위는 냄새도 잘 못 맡고 가렵지도 않아서 방치하기 쉬워. 하지만 한번 감염되면 복막염이나 장기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어. 그게 바로 배꼽이야. 가렵지도 않고 냄새도 없고 잘 보이지도 않으니까 우리는 그곳을 내버려 두고 삽니다. 하지만 배꼽 속 세균은 조용히 장기까지 침범합니다. 선생님,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다 하셨죠?
혹시 배꼽인가요? 그래. 배꼽은 제일 작고 조용한 병의 출발점이야. 사람들은 그깟 배꼽이 무슨 병을 만들겠냐고 하지. 근데 나이 들어서 감염되는 배꼽 질환은 생각보다 훨씬 무섭고 깊고 심각해. 배꼽이 무섭다니 저는 그냥 씻을 때 물로 슥 닦고 말아요. 그게 문제야. 배꼽은 절대 스윽으로는 안 돼. 그 안에 있는 건 먼지, 기름, 각질뿐만이 아니야. 곰팡이, 박테리아, 피지 분비물, 이물질이 그 좁은 공간에서 수개월, 수년을 자라지. 그리고 어느 날 안에서 진물이 흐르거나 냄새가 나고 나서야 병원에 오게 돼. 한 번은 74세 남성분이 배에 통증을 느껴서 왔어. 배꼽 주변이 붉게 부어오르고 안에서는 노란 진물이 흘러나오고 있었지. 검사해보니 배꼽염이 시작이었어. 그런데 방치돼서 복막까지 감염이 퍼졌고 수술을 통해 고름을 배출해야 했지. 그분이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나. 그냥 먼지 낀 줄 알았어요. 몸 안까지 그렇게 번질 줄은. 정말 그런 일이 배꼽에서 복막까지 간다고요? 배꼽은 곧 복부 중심점이야. 피부만 얇게 덮여 있고 그 아래엔 장기, 복막, 내장 지방층이 있어. 세균이 한 번만 타고 들어가면 복부 전체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지. 배꼽은 작고 깊은 구조라 습기와 체온이 쉽게 빠져나가지 않아. 이게 곰팡이나 박테리아에겐 최고의 환경이지. 특히 다음 조건이 있으면 세균 번식이 2배 이상 빨라져. 뱃살이 많은 경우 피부 접힘으로 인한 통풍 저하, 샤워 시 배꼽을 일부러 피해서 씻는 습관, 때밀이 할 때도 배꼽은 제외, 복대를 자주 착용하거나 땀이 많이 나는 환경. 이 중 한 가지라도 있다면 이미 배꼽 안은 당신이 모르는 세균의 쉼터야. 그럼 배꼽은 어떻게 씻어야 해요? 잘못 건드렸다가 상처 날까봐 무서워요. 그래서 배꼽은 세게가 아니라 정확하게 씻어야 해. 시니어 배꼽 관리 루틴. 면봉에 미온수를 살짝 적셔 부드럽게 닦기. 비비지 말고 한 방향으로 쓸기. 심하게 끼어 있으면 약산성 클렌저 묻혀서 2차 닦기. 깊은 곳까지 파지 말고 가장자리 중심으로 닦기. 말린 후에는 화장솜이나 수건으로 가볍게 톡톡 두드려 건조. 통풍 안 되는 날엔 1회 정도 드라이어 약풍으로 말리기. 그리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면봉에 알코올 묻혀 팍팍 닦기. 귀이개나 손톱으로 파내기. 과산화수소 같은 자극성 액체 직접 사용. 며칠씩 안 닦고 방치하기. 생각보다 섬세하게 다뤄야 하는 부위네요. 그렇지. 노년기의 피부는 얇고 약해. 작은 상처도 감염 경로가 되고 배꼽은 그 통로 중 하나라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돼. 오늘 씻지 않은 배꼽, 그 안에서 세균이 번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당신의 간, 장, 복막까지 침범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단 하루면 충분합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건 평생 실천할 수 있는 루틴입니다. 배꼽은 장기와 가까운 민감한 통로이며 세균 감염이 퍼지기 쉬운 구조이다. 방치되면 피부 감염을 넘어 복막염, 내장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부드럽고 정확한 클렌징 루틴이 평생의 건강을 좌우한다. 지금까지 말한 네 곳, 발, 사타구니, 겨드랑이, 배꼽, 이 부위는 매일 씻는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야. 제대로 씻어야 건강해져. 내가 83세까지 현역으로 살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이 루틴을 지켜왔기 때문이지. 선생님, 이제야 알겠어요. 병원 약보다 매일의 습관이 먼저였네요. 그래. 건강은 습관에서 시작하고 오래 사는 건 남들이 안 하는 것을 꾸준히 했을 때 따라오지. 이 네 곳, 당신도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단 3분 샤워할 때 이 부위에 신경 쓰는 습관만 들이면 수술실, 병실, 진통제 없이 당신의 70대, 80대, 90대가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어느 부위를 오늘부터 실천하실 건가요? 댓글로 당신의 다짐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은 제가 더 많은 분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게 해주는 가장 따뜻한 선물입니다. 약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평생 건강을 지키는 사람들은 매일 3분 동안 같은 루틴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다 맞는 거 알아요. 근데 막상 집에 가면 까먹기도 하고 다 챙기긴 귀찮기도 하고요. 그래.
그래서 오늘은 실천할 수 있는 루틴을 알려주려고 해. 건강한 노인은 특별한 약을 먹지 않아. 대신 평생을 반복한 습관 하나가 그 사람을 병원 밖에 있게 해줬지. 당신도 할 수 있어. 단 3분만 투자하면. 아침이 아닌 샤워 후 3분이 중요하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손 씻고 얼굴만 닦고 그걸로 끝내버려. 근데 그때는 몸이 아직 덜 깨어난 상태야. 피부 온도도 낮고 땀도 안 났어. 진짜 세균은 하루를 살고 난 뒤에 피부에 들러붙어. 그래서 저녁 샤워 후 시간이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야. 매일 밤 샤워 후 3분 루틴. 1. 발 관리 감염의 첫 경로 차단하기 40초. 샤워할 때 발가락 사이, 발톱, 아래까지 거품 문질러 닦기. 샤워 후 수건으로 물기 닦고 드라이기 약풍으로 10초. 특히 무좀 있거나 발냄새 있는 분은 전용 파우더나 크림 사용. 발톱은 한 달에 한두 번 손질. 잠들기 전 발바닥 마사지 1분 권장. 발을 매일 챙긴다는 건 하루를 진심으로 마무리한다는 뜻이야. 2. 사타구니 습기 제거와 약산성 유지 1분. 거품형 약산성 바디워시로 사타구니 안쪽 주름 부드럽게 문지르기. 비누 금지, 수건 금지, 오히려 상처 유발 가능. 물로 충분히 헹군 후 마른 수건으로 톡톡 두드려 건조. 증상이 잦은 분은 건조 파우더 혹은 칸디다 전용 연고 사용 가능. 속옷은 면 소재 하루 한 번 교체 원칙. 땀이 많이 나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병의 씨앗이었네요. 3. 겨드랑이 림프 보호와 냄새 예방 40초. 샤워 시 손으로만 부드럽게 문지르며 씻기. 데오드란트는 하루 한 번, 건조 후 사용 알루미늄 프리 제품 권장. 떼수건 사용 금지. 주 1회는 데오드란트 없는 날 지정 림프 휴식일. 붓거나 간지러우면 즉시 피부과 진료. 림프가 지치면 감기가 아니라 폐렴으로 갑니다. 겨드랑이를 잘 다스리는 건 면역을 관리하는 길이에요. 4. 배꼽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 제거 40초. 샤워 후 면봉에 미온수 묻혀 배꼽 가장자리만 부드럽게 닦기. 자극시 따가우면 진균 감염 의심 병원 진료. 습한 날은 드라이기로 5초 정도 말리기. 딱딱한 이물질 보이면 긁지 말고 천천히 불려서 제거. 일주일에 2, 3회 이상 관리하면 충분. 배꼽은 아무 느낌이 없으니까 자꾸 잊고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무증상은 곧 잠복이란 뜻이니까 사람들은 병원에 와서야 몸을 후회해. 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그깟 씻는 게 뭐라고. 하지만 내가 지금 83세까지 한 알 약 없이도 외래 진료를 보는 이유는 딱 하나야. 매일 3분 내 몸을 돌봤기 때문이야. 누구보다 꾸준하게. 이 3분을 오늘도 넘기셨다면 당신은 내일도 병의 씨앗을 품고 잠드는 겁니다. 오늘 시작하지 않으면 다음 달 병원비와 약값이 당신을 먼저 찾을 겁니다. 몸은 우리가 챙기지 않으면 가장 잔인하게 복수합니다. 샤워 후 거울에 3분 루틴 완료했나요? 속옷 서랍 속에 오늘은 어디부터 씻을까? 자녀나 배우자와 함께 청결 미션 도전. 스마트폰 알람 활용 매일 밤 9시 3분 루틴 알림. 좋아요 대신 매일 나에게 칭찬 스티커 붙이기. 깨끗하게 산다는 건 남 보기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몸과 매일 대화하는 겁니다. 그 대화가 매일 3분씩 쌓이면 그게 곧 10년을 더 건강하게 살아가는 비결이 됩니다. 오늘 이 모든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사실 나는 이 이야기를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누군가는 물어보겠죠. 83살까지 병원에서 뭘 그리 오래 앉아있냐고. 그냥 은퇴하고 쉬지. 왜 아직까지 환자를 만나냐고요.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앞에서 세상을 떠난 환자들, 그들의 마지막 표정을 제가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는 분이 있습니다. 75세 남성이었고 늘 밝은 표정으로 병원에 오던 분이었어요. 그분은 단순한 피부 가려움이라며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그게 발무좀이었고 며칠 뒤 전신 폐혈증으로 중환자실에 들어갔죠. 그때 마지막으로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발톱 사이 그냥 긁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을 좀 더 일찍 들었더라면
그 눈빛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깟 씻는 얘기를 왜 그렇게 진지하게 하냐고. 나이 들면 다 아프고 병나는 거지 뭘 그렇게 대단한 것처럼. 하지만 저는 압니다. 노년기의 가장 무서운 병은 사소한 것에서 시작된다는 걸. 그 사소한 것. 그게 바로 오늘 발을 씻지 않은 일, 배꼽을 1년 넘게 손대지 않은 일, 사타구니가 조금 간지러워도 무시한 일. 이런 것들입니다. 선생님, 그렇게 후회하는 사람들 많이 보셨나요? 너무 많았죠. 내가 제일 많이 들은 말이 뭔 줄 아세요? 그때 조금만 더 신경 썼으면 지금 병실에 누워있진 않았을 텐데. 그 말을 반복하는 분들을 볼 때마다 저는 속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당신에게 그걸 말해줄 누군가가 조금만 더 일찍 있었더라면, 그래서 지금 당신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기쁩니다. 그리고 단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병원은 나를 고쳐주는 곳이 아니라 내가 지키지 못한 습관의 결과를 받는 곳이다. 그렇기에 병원이 필요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선 오늘부터라도 내 몸에 하루 3분만 투자하셔야 합니다. 이제 오늘 밤 샤워를 마치고 거울 앞에 섰을 때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나는 내 몸을 돌봤는가? 발은? 사타구니는? 겨드랑이는? 배꼽은? 오늘 그곳들을 씻으며 수명 10년을 벌어들였는지 아니면 병원 예약을 더 빨리 당겨놓았는지 답은 당신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다 드렸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당신이 내일을 다르게 살아가는 일입니다. 오늘 배운 루틴을 당신의 아내에게 알려주세요. 당신의 남편에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부모님, 자녀, 친구에게도요. 그 한마디가, 그 한 습관이 누군가의 병실을 미루고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습관을 바꾸는 작은 계기가 되었다면 저는 의사로서 할 일을 다한 것입니다. 좋아요는 이 영상을 더 많은 분에게 퍼뜨릴 수 있게 해주고, 구독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도 당신을 지킬 수 있게 합니다. 댓글은 당신의 다짐이자 누군가의 행동을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은 오늘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